이곳은 2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초대형 휴양단지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무려 여의도의 절반 크기의 1조 5천억을 들여 지어질 초대형 관광단지였으나 건물 대부분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의 일부 리조트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되었고 리조트의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국 최고의 휴양도시에 남은 의문의 두 장소로 오늘 또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는 서귀포이고요. 일단은 제주 헬스케어 타운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서귀포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를 달려 아주 한적한 외곽에 다다랐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 구시가지에서도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중산간에 온 것처럼 되게 오르막길이 계속 펼쳐져 있고 지금 보이시는 이 일대가 전부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폐건물마저도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일부입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이고요. 의료와 휴양을 위해서 지어진 복합 의료관광단지입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곳의 자본이 1조 정도가 투입됐어요. 나머지는 제주 JDC에서 투자를 하고요. 일단은 아이러니한 게 리조트를 비롯해서 몇몇 개는 지어져 있어요.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또 숙박을 하려고 하거든요. 날씨도 덥고 배낭도 무겁고 해서 일단은 체크인해서 숙소 먼저 둘러보고 여기 헬스케어 타운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둘러볼게요. 사인물은 뭐 덩굴로 다 뒤덮였습니다. 뭐 뒷담한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 일단은 간판에는 중국어가 이렇게 먼저 보이고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인도에는 풀숲 가득하고 도로도 칠이 다 벗겨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헬스케어 타운의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나마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지어는 놨는데 진짜 관리 하나도 안 한 느낌.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건물답게 올라가는 있는데 이런 거는 콘크리트 벽이 허옇게 짓다 만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걸어오던 대로 반대편에 리조트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맞은편 이쪽에 타운형으로 된 리조트가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타운형 숙소에서 자는 걸 또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또 제주에 와서 실현을 하네요. 물론 주변 분위기는 좀 많이 쎄하긴 합니다. 저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동이 많네요. 뭐 크게 부대 시설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이 타운이 엄청 크게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양이가 우는데 왜 이렇게 스산하냐. 헬스케어 타운 간판은 뭐 한국어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중국어가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프론트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숙박 예약했습니다. 고객님 오늘부터 1박 네? 2시고요. 2인실로 예약해 주셨고요. 읽어보시고 여기 연락처 넣으시고 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들어가실 때는 아무거나 다 하시고 나무는 그냥 여시면 되시고요. 현관문 아래폰 터치하시고 키패드 여기 비번이랑 벨까지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인은 깔끔하게 잘 마쳤고요. 이렇게 타운 지도가 들어간 객실 키 겸 안내문을 이렇게 주시는데 진짜 동이 엄청 많네요. 와, 그리고 들어왔는데 리조트가 아니라 진짜 타운입니다. 타운.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뭔가 낡은 듯한 모습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관리가 얼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그 폐허를 보다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좋은데요. 일단 첫인상은 괜찮다. 제가 예약한 방은 스위트 로얄룸인가? 그런 방인데 602동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103호역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문은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작은 화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가 나오네. 칼랄라.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뜻인가? 떠말라. 오, 중국어로 나옵니다.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벽장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이런 칸은 다 떼어져 있고 이 반대편에도 벽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슬리퍼가 있네요.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이렇게 뭐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또 뜬금없이 다다미방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주의 로망이 있었나? 창밖 풍경은 그냥 앞집 뷰입니다. 들어와서 이 왼쪽에는 또 욕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되게 아담하네요. 아무래도 이 정도 방의 규모면은 여기가 메인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수건하고 비누 이런 건 또 기본으로 주네요. 와, 그리고 이쪽이 거실 겸 주방인데 대형 소파가 하나 있고 나무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또 따로 의자도 하나 있고 이쪽엔 뭐 TV가 있고 그리고 주방에도 4인용 식탁 하나 하고 간이 조리대도 하나가 있고 메인 조리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냉장고도 빌트인 형태로 있고 밑에는 이렇게 냉동실도 있고 여기는 뭐지? 이것도 냉장고야? 물 기본으로 일단 2병은 줍니다.
이거 2개가 다 냉장고예요. 와, 수납장이 몇 개야 이게? 뭐 이런 식기류도 있고. 아, 이거는 환풍구구나. 근데 다른 거는 역시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찻잔하고 커피도 5개가 있네요. 와, 이 밑에 또 빌트인 전자레인지가 또 있습니다. 와, 여기 내 집 삼고 싶은데. 야, 중국인들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안 산다고 여기를? 물론 이 사업이 좀 빠그라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지어놓고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솔직히 이때까지 갔던 그 어떤 숙소보다 시설은 짱짱한데요. 아,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야외 테라스입니다. 앞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가 또 끝이 아닌 게 2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센서등이야. 와, 위에는 이렇게 침실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화이트 톤으로 공간도 꽤 넓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벽장이 또 있고 여기에 이제 옷걸이하고 이렇게 걸어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와, 수납장이 진짜 넉넉합니다. 그리고 침실 옆에, 와, 여기가 메인 욕실이네요. 이쪽에 이제 변기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또 샤워 부스가 있어요. 와, 이 대형 욕조가 보입니다. 여기에 뷰만 좋으면은 뭐 최고급 호텔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뷰는 뭐 그냥 아까 봤던 좀 정원 뷰, 그리고 그 맞은편 집 뷰입니다. 그리고 욕조 앞에 무려 TV가 있어요. 살다 화장실에 TV 있는 것도 처음 봅니다. 작은 드라이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 화장대도 되게 넓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확실히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이 화장대 의자가 그냥 다 찢어져 있네요. 그리고 수건도 이렇게 다 빵꾸가 나 있었고 디테일한 부분에 아쉬운 점들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여기 뭐야, 냉장고가 또 있어? 목욕 끝나고 콜라 하나 딱 마시면 죽이겠다. 객실의 상태나 이런 걸 떠나서 11만 7천 원이라기에는 40~50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 타운하우스에 온 것 같은 느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타운하우스 북쪽동인데 단지가 엄청 넓어요. 여기에 일부는 또 실제 주거 공간으로 쓰이고 또 저처럼 여행자들을 위해서 또 일부는 리조트 숙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중국 그림도 붙여져 있습니다. 진짜 호텔도 리조트도 아닌 그냥 어느 단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네 일반 아파트 단지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쓰레기 수거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놀이터도 있습니다. 작은 미끄럼틀하고 애들이 타고 놀기 좋은 이런 기구들이 있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계시는 사람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좀 바깥으로 나가서 둘러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여의도 절반 조금 넘는 크기더라고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조감도대로만 나왔다면은 정말 되게 볼만한 관광단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죠. 우선 제주도에 대규모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관광, 의료, 교육, 첨단산업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영어 교육도시 그리고 신화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또한 그 일환인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해외로의 투자 제한 조치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공사가 중단됐고 짓담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JDC에서는 현재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뭔가 짓다가 말았다는 게 보이는 게 회전교차로 표지판에 직진 행선지밖에 없어요. 이 좌우로 헬스케어 타운 리조트의 시설들이 아마 있지 싶은데 그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아까 밖에서 봤던 이 건물인데 이거 뭐 콜로세움 아니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길까지도 다 잘 닦여 있습니다. 야, 근데 뭐 이렇게 웅장하냐? 고대의 거대한 성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와, 되게 묘합니다. 왼쪽이 바로 짓다가만 방치된 건물이잖아요. 바로 반대편에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2017년에 중단되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구조 자체는 완성된 상태에서 딱 멈춰버린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지어졌더라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리조트가 뭔가 조금 더 확장된 버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오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요 건물이 아마 병원 건물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원래 녹지국제병원 이걸로 지어지려고 했었대요.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녹지그룹이 여기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외국인만 받고 내국인 의료를 제한해라 이거였는데, 녹지그룹에서는
그러면은 돈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병원 개원을 안 하고 그냥 버텼다고 해요. 병원도 일정 기간 내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또 소송을 걸고 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지금은 부민병원 그룹에 매각이 되었다는데 그게 올해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그런 짓다가 만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싹 지어놨어요. 근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관광산업 중에서도 되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의료관광단지 이런 거는 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잘 지어져서 잘 운영이 되면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지어졌는데 잘 운영이 안 되면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운영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완공이 되지도 못한 채 돈만 하늘에 뿌려지고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도 있네요. 의료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다양하게 조성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보입니다. 검진센터도 되게 잘 지어놨어요.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생각보다 부지가 넓어서 한 바퀴 돌아다니려니까 힘듭니다. 저 리조트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반갑고 집 같은지 모르겠네요. 저 중국어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다. 여기가 단점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뚜벅이로 오다 보니까 주변에 어디 가서 먹거나 뭐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저녁은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서귀포 시내하고 여기도 크게 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배달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가 뜨긴 합니다. 밤 산책 겸 또 불이 얼마나 켜져 있을지 궁금해서 나왔는데, 와 씨, 지금 안개 꼈거든요. 분위기가 겁나 스산합니다. 그래도 제가 있는 동네에는 불 켜진 데가 2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대편에는 거의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그래도 한 곳에 또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이 시간대도 이 정도로 불이 꺼져 있으면은 사실상 거의 다 빈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폐건물이거든요. 이게 어두워서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는데 좀 많이 스산합니다. 합법적인 폐허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로 오십시오. 야, 그리고 새삼 느끼는 건데 이렇게 불빛이 가득해야 할 타운이 이렇게 어둠으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생기가 없는 느낌. 빛이 주는 생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네요.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어제 밤 풍경보다 아침 풍경 보니까 확 다른데요. 딴 건 모르겠고 새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데 너무 평화롭습니다. 웬만한 자연 휴양림보다 더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 단지 안에서는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머문 것 같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장소 에어레스트 시티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 이렇게 버스가 하나 들어옵니다. 일단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 보고 있는데 이 반대편이 바로 중문이거든요. 중문 관광단지는 여러 번 가봐서 익숙한데 이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건 또 처음이에요. 뭔가 주변 환경만 보면 4차선 도로가 전혀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차선 이렇게 내놓은 게 아까울 만큼 그 어느 곳보다 차량 통행도 없고 썰렁합니다. 되게 자연 풍경은 좋네요. 어김없이 여기도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여기 운전 연습하기 딱 좋겠다. 집들이 보이는데 도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된 모습이네요. 도색은 되어 있는데 색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때도 타고 뭔가 그로테스크합니다. 건물이 안쪽이 조금씩 보이는데 다 뻥 비어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세모난 지붕도 있고 이렇게 약간 협소주택처럼 뭔가 지어놓기도 하고, 녹이 다 슬었는데 통일감이 있게 지으려고 한 느낌은 아니다. 약간 좀 개성 있게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건물들은 좀 나아요. 요 옆에 건물은 도색이고 뭐고 아까 봤던 시커먼 콘크리트 건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수십 개가 그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 안쪽까지 짓담한 집들이 있어요. 이 밑에는 또 산책로도 개울도 흐르고 나름 괜찮게 해놨습니다. 에어레스트 시티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이 투자를 하였고 총 사업비는 무려 2조 5천억 규모였습니다. 계획대로만 지어졌더라면 초대형 관광단지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는 토지 수용과 인허가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국내법상 유원지로 개발을 할 때 공익성이 인정이 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원지 부지로 지정이 됐지만 그 안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비중이 높다는 게 문제가 되었고, 원 토지주들이 소송을 걸면서 대법원은 사업 인허가와 토지 수용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짓담한 건물 140여 채가 덩그러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JDC는 버자야 그룹에 약
1200억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 현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재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찾아본 게 겉핥기 수준으로 찾아본 거긴 할 겁니다. 뭐 실제로 그 내막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후속 조치로 진행될 방법이 있었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안전장치 같은 게 없이 그냥 진행된 것 같은 느낌? 내려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안내문이 적혀 있네요. 출입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이쪽은 또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름답긴 하지만 이 해무가 가득한 바다 앞에 이렇게 또 칙칙하게 뒷담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진짜 어두울 수가 있나. 회색빛 제주입니다. 회색빛 제주. 그나마 헬스케어 타운은 그래도 리조트나 이런 것들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중단됐으니까 그래도 가서 숙박을 하고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마저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멈췄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공간. 여기는 그야말로 폐허입니다. 무리하게 외국 자본을 유치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이런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그런데 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꺾여서 한동안 방치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이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수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개발할지 그거를 찾는데 또 막대한 사업비가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건 그렇고 어떻게든 좀 개발을 해서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흉물스러운 껍질을 벗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많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